자, 거란에 침입 볼게요. 1, 2,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입을 하고요. 1차 침입은 993년 성종 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알아야 될 인물은 소선영과 서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영은 거란 장수고 서희는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6주를 얻어요. 원래 거란이 고려를 공격해 왔는데 이 서희의 말발에 넘어가서 오히려 강동 6주를 주고 가더라. 이런 특징이 있어요. 1차 침입 때는. 그래서 소선영이랑 외우기 위해서는 이 소선영이 고려를 침입했을 때 서희가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이 소선영이 소선령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멈췄어요. 소선은 자기를 낮춰 부를 때, 윗사람에게 자기를 낮춰 부를 때 소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소선령, 이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멈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같이 비교해서 거란 3차 침입했던 거란 장수 이름은 소배압이에요. 소선령의 형이거든요. 그래서 1차 침입 때는 겸손했던 소선령이, 3차 침입은 소배압이 침입해왔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서희가 말로 이제 거란을 돌려보내고 강동 6주까지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희를 말을 잘하니까 혀설을 써서 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말의 대가, 그래서 말로 강동 6주를 얻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도함기는 거란은 새천년, 이 1천년, 천년을 전후로 해서 고려를 침략해요. 1차는 성종 때 993년이고 2차는 1010년, 3차는 1018년 해서 2, 3차는 현종 때 고려를 침입해 옵니다. 거란의 2차 침입 볼게요. 2차 침입은 거란 성종이 거란의 왕이에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직접 침입해 옵니다. 고려로. 그래서 강조의 정변이 뭐냐? 원래 이제 그 목종이 이제 강조한테 현종을 부탁해요. 자꾸 천추태후가 현종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목종이 강조한테 제발 현종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강조가 목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종을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서울로 왔어요. 근데 이렇게 서울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목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살아있는데 군사를 일으켜서 서울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 반역한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역으로 몰릴 것 같으니까 이왕 내친 김에 서울까지 온 김에 그냥 목종을 갱 조지다 해서 이게 강조의 정변이 갱이 그냥 조진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종을 갱 조지고 그냥 죽이고 현종을 왕으로 앉힌 게 강조의 정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조의 정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란의 왕이 감히 신하가 왕을 죽이다니 이 같은 왕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거를 구실로 해서 거란 성종이 직접 고려를 침공을 합니다. 근데 직접 거란의 왕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게 1차 침입 때 소선영이라는 장군을 이 고려로 보냈더니 오히려 강동 6지만 빼앗기고 다시 거란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때는 이 거란 성종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지. 그러면서 2차 침입 때는 직접 나서서 고려로 침입해와서 강조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렇게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이 돼요. 개경이 수도죠. 그래서 개경이 함락되고 당시 왕이었던 현종은 나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결국은 강화조약을 맺어요. 강화조약이라는 게 결국은 항복하고 그래 너희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이게 바로 강화조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고려와 거란 간에 강화조약을 맺게 된다. 그리고 2차 침입 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양규가 선방을 해요. 양규가. 자, 2차 침입으로 강화조약을 맺고 이제 거란이 물러갈 때 이 강화조약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강화조약을 맺었을 때 강화조약 내용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고려 사람을 포로로 거란이 필요한 이 고려 사람들을 포로로 싹 잡아가지고 거란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규가 어떻게 해요? 이 후방에서 끝까지 나오면서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인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잡혀가는 포로 3만 명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2차 침입 때 그래도 양규가 선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규가 2차 침입 때 선방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양규를 희생양을 구하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양이 희생양이에요. 그리고 규는 구하다. 그래서 희생양을 구한 사람이에요. 양규는. 자, 2차 침입으로 개경 함락되고 강화조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강화조약을 맺어서 백성들이 희생양이 돼서 거란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가 바로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근데 양규가 끝까지 거란을 공격해서 이 포로들, 희생양이죠. 이 희생양을 구했다. 그래서 양을 구했다. 희생양을 구했다 해서 양구. 그래서 희생양을 끝까지 구한 사람이 바로 양규예요. 그래서 양규가 희생양이 언제 생긴 거예요? 2차 침입하고 강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포로로 고려인이 잡혀가는 거를 구해낸 거잖아요. 그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양규는 2차 침입, 이 개경 수도가 함락되고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걸 구해낸 사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양규의 양이 두 양자예요. 두 양. 뭐 양자간에 할 때 양쪽
이런 얘기할 때 양이 둘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2차 침입 때 이제 양규가 선방했다 해서 2차 침입 때는 양규, 1차 침입 때는 서희,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거란의 3차 침입 볼게요. 소배압, 소선영의 형이에요. 1차 침입했던 소선영의 형. 이 소배압이 침입을 했고요. 강감찬 장군이 이에 맞서서 싸웁니다.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이긴 전투는 흥화진 전투와 귀주대첩이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흥화진 전투가 뭐냐? 요게 이제 저희 귀주대첩 얘기하면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 소가죽으로 물을 막았다가 거란 군사들이 강을 건너려고 할 때 물을 방류해서 거란군을 익사시켰다. 이런 설화가 있죠. 물론 믿거나 말거나 설화인데 이런 설화가 만약에 진짜 전투로 있었다면 그 전투가 있었던 곳이 흥화진 전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흥화진에서 진이 나루터진 해서 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전투가 있었다면 아마 귀주 전투 대첩이 아니고 흥화진 전투일 것이다. 왜? 귀주 대첩은 좁은 계곡에 있는 좁은 계곡에서 거란군을 물리친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방류해서 이겼다면 흥화진 전투일 것이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강감찬과 소배압이에요. 그래서 강감찬, 귀주 대첩 이건 외워야겠죠. 자, 강감찬에서 귀주 대첩 어떻게 연결시키냐? 강감찬을 강강찬으로 감이나 강이나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강강찬으로 외우면 강강이 뭐냐? 강하게 강을 두 번이나 썼으니까 엄청 강하게 차는 발로 찼다는 얘기예요. 엄청 강하게 강강찬 그러니까 강하게 발로 찼어. 그럼 맞은 상대는 어떻게 했어요? 귀가 죽겠죠. 엄청 강하게 차니까 상대가 차니까 맞은 사람은 기가 죽어요. 그래서 기죽어 기주. 그래서 강감찬 강하게 찼더니 기가 죽더라 기죽어. 그래서 강감찬 장군은 귀주대첩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3차 침입은 물과 연관이 많아요. 제가 아까 전에 소가죽으로 물 막았다가 방류해서 거란군 익사시킨 그 흥화진 전투도 이 진이 나루터진 그래서 물이 나온 거죠. 그 전투에서. 그리고 흥화진에서 나루터진이라서 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과 연관이 있고 거란 장수가 소배압이었죠. 배가 배 타고 왔다는 얘기예요. 배, 물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강감찬에서 강 하면 바다 말고 강 하면 이것도 물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3차 침입에는 좀 물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거란 장수는 소배압, 막은 사람은 강감찬, 그리고 전투 중에는 이제 흥화진 전투라고 물을 막았다가 물을 흘려보내서 이제 거란군을 무찌른 전투도 있더라. 이 정도 알아놓으시고 참고로 강동 육주 하면은 흥화진, 용주, 통주, 철주, 귀주, 곽주예요. 근데 특이한 게 강동 육주니까 끝이 다 주로 끝나잖아요. 통주, 철주, 귀주, 곽주. 근데 흥화진만 주로 끝나지 않더라. 그래서 강동 육주에 흥화진도 있다. 이 정도도 같이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덕종과 정종 볼게요. 고려왕 두 문자로 해보면 태해정이가 본 광경, 성목이, 성시경의 목소리를 가진, 그래서 성시경이라는 얘기죠. 성목이가 현재 떡대 정말 큰 문숙은 안문숙이에요. 안문숙의 애인이다. 성시경이 안문숙의 애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보면 떡대 정말 좋은 떡정 이게 바로 덕종과 정종이고 그 앞에 왕이 현종이에요. 현종 때 하면 특징이 거란의 2차, 3차 침입을 받은 왕이죠. 그래서 현종 때는 거란의 침입을 받고 나서 개경에 나성을 축조를 해요. 근데 이제 덕종이 보니까 나성, 이 수도에 나성 하나 설치한 거 가지고는 안 돼. 좀 더 크게 뭔가 거란을 막을 수 있는 걸 설치해야겠다. 그러면서 천리장성. 천리장성은 저희 그때 예전에 그림 봤을 때 한반도를 가로지르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리장성을 덕종 때 착공을 했고 정종 때 완공을 했다. 그래서 천리장성, 이건 덕정, 두 사람의 왕이었죠. 덕정이. 그래서 이 덕정을 떡대 정말 크다. 이렇게 연상을 하셔서 떡대가 정말 커? 이 천리장성의 떡대가 정말 크다. 천리장성이 가로를 쫙 가로질러서 지었으니까. 그래서 천리장성은 누가 지었다? 떡정이가. 떡대 정말 큰 사람이 천리장성을 지었다. 이렇게 연상해서 떡정하면 천리장성 착공, 완공.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